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6번 주제 접선 방정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자, 접선 방정식의 변형. 그럼 준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뒤에 극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준원의 방정식이라 뭐 키워드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알아놓으면 편하죠. 기억이 훨씬 더 잘 되니까. 자, 준원의 방정식. 준원의 방정식이야. 준원의 방정식. 준원의 방정식. 얘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 원 밖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의 점에서 이 원에 접선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이 두 접선이 사이각이 90도, 즉 직교할 때 직교하는 이런 점들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이쪽에서도 이렇게 딱 걷는데 어머나 얘가 이렇게 어이구 왜 이래. 어머나 얘가 이렇게 직교하네. 그죠? 이런 점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점들의 모임. 결론을 말하면 원이 됩니다. 물론 이 아이를 자취의 방정식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볼까요? 여기 저 빨간색 점 찍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었고 이 점이 과연 어떤 점인가 봤더니만 이게 직교한다는 말의 의미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잖아.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게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10초 생각. 당연하죠.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지름이 R이고 그죠? 얘 직교하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요 점의 위치는 어디쯤 떨어졌나 봤더니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이 된다는 뜻일 거고, 그럼 얘를 만약 R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루트 2R이 되겠죠. 그러면 준원의 방정식은 요 점들의 자취를 말할 건데 그 녀석은 여전히 중심은 주어진 중심과 똑같고 반지름만 루트 2R이 된 녀석. 예를 들면 주어진 녀석의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다면 준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빨리 좀 갈까? 그대로 반지름만 뭘로 바뀌었어? 루트 2r로 바뀌었으니까 2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시험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준원의 방정식의 변형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차피 자취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도형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다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 그랬을 때 두 접선의 사이각이 60도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60도. 이해되셨죠? 예, 나중에 수원에 가면 삼각함수가 나오면 특수각이 아닌 각도 출제될 수 있으나 지금은 어쨌든 60도짜리가 출제됩니다. 또는 30도짜리가 출제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45도짜리도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여기에도 이런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또 그어보면 그지? 그럼 여기가 30도, 60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 이런 점들도 이런 점들의 모임도 여전히 원의 방정식이 될 텐데 그러면 요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요 거리만 알아내면 이게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요 거리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 특수한 직각삼각형이잖아. 심지어 60도, 30도짜리, 90도짜리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반지름은 이미 알고 있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 눈치챘죠? 아하. 그럼 이게 뭐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반인 거니까 요거는 한 변의 길이 되니까 요건 2R이 되겠다. 2R. 동의됐죠? 그럼 요 녀석은 반지름을 2R로 하는 원의 중심은 주어진 녀석과 똑같은 원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들지 않을게요. 요 얘를 이용하시면 금방 결말만 써볼까? 그래도 아쉬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이 2r이니까 4r제곱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녀석이 혹시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뭐 상식적으로 평행이동 다 같이 예를 들면 이 녀석이 1,2였어. 오케이? 1,2였어. 그러면 이 자리가 뭘로만 바뀌면 돼요? 원의 중심만 바뀌면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여전히 안 변할 거니까 여전히 얘가 평행이동 됐다면 얘도 평행이동 시켜서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극선은 무엇인가? 예, 도형밖에 한 점이 있고요. 도형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두 개의 접선을 딱 긋습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접점이라고 말하죠. 접점. 이 접점을 뚜악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이 직선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극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형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두 접선을 딱 그어요. 그럼 여기 접점이 두 개 생기겠네. 이 녀석을 연결하면 얘를 극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주제를 몰랐다면 완전 짜증나는 게 이 두 점을 찾아야 이 직선을 찾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 아이를 가지고 이 점을 주어졌을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주어질까? P, Q라고 주어졌다면 이 녀석을 가지고 네,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있잖아요. 생각나시죠? 뭐였더라? 있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면 이거 안 까먹었나? 자, 우리가 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뭐였더라? 그쵸? 원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테크닉은 요 점과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원을 편의상 0,0을 원의 중심이라고 잡고 그러면 아마도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를 모르는 mx 플러스 반지름 주어졌겠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선생님 m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m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 접선은 어떤 점을 지나야 의미가 있는 거야? 요 점을 지나야 의미가 있으니까 맞죠? 다시 정리합니다. 기울기를 모르는 이 원에서의 어떤 접선의 방정식은 요따구란 말이지. 그런데 이 접선은 누구를 지나야 의미가 있어? P, Q를 지나야 의미가 있네. 그럼 이 자리에다가 P 대입하고 Q 대입했어. 그럼 볼게요. 우리가 M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이항해 볼까? 빠르게 Q 마이너스 MX 수학 제곱에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디테일하게 또 써줘야 될 것 같아. 요 아이를 정리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기겠지. 한번 해볼까? 자, r 제곱 여기 요 x가 아니라 이거 뭐야? p지, p r 제곱. 자, 암산해볼게. r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지? p 제곱 m제곱.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중인 거야 지금. 더하기 m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럼 전체적으로 넘겨주면 네 2m p q 뭐하고 있는지 알죠? 넘어갔어. 자, 더하기 r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은 0. 그냥 나 단지 이거씩 전개해서 정리했을 뿐이야. 그러면 볼게요. 자,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이 아이들 전부 다 뭐가 될까? 요 상수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m이 몇 개 생길까? 그렇죠. 2개 생기겠죠. 상식적으로 2개 생기겠죠. 물론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개겠네.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m을 2개 찾았으니까 요 m이 밝혀졌으니까 드디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요 두 점을 찾았어. 정말 짜증납니다. 이때 요 점도 찾아야 됩니다. 재수없어. 그럼 뭐 교점을 찾아야 되겠대. 금방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과 요 원의 방정식과 또 교점을 찾아야 돼. 2개나 찾아야 돼. 그러면 요 두 점을 찾았으니 드디어 이제 직선을 그으면 끝나겠죠. 정말 고통스러운 교과서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동의됐나? 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끔찍한 거 안 할 거야. 끔찍한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면 우리 이런 방식으로 안 풀겠다 이거야. 자, 그럼 싹 날리자. 슉 날릴게. 자, 날려주시고 요것도 슉 꺼져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이제 공식화 시켜서 할 겁니다. 이렇게 와, 개꿀. 금방 개노가 나온 걸 이렇게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대신에 단점이 있네. 요거는 뭐야? 중심이 모일 때만 쓴다. 명심해.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그러면 중심이 아닌 건 못 사용하나요? 네, 아닌 건 이대로 사용할 수 없고 좀 가공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지.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볼게. 얘가 만약 1,2였어 원의 중심이. 오케이? 그럼 얘가 만약 말은 안 되지만 5,8이었다고 할게. 그러면 이 공식을 진짜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빼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빼서 이 원을 원점으로 끌고 오는 거야. 그럼 이 점도 따라서 오겠네. 이해되셨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지? 0,0이 됐을 거고 여기는 1을 뺐으니까 4, 2를 뺐으니까 6이 될 겁니다. 그럼 드디어 0,0인 원이 탄생했으니까 요 녀석 공식 그대로 써서 극선의 방정식이 탄생. 이 상태로 극선의 방정식 답을 쓰면 망하지. 왜?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왔으니까 미안하지만 얘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지. 어떻게? 그렇죠. 요 상태에다가 일단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먼저 얘를 찾은 후에 다시 그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그래도 아까 구한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공식을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공식만 외우면 되겠지? 이제? 근데 선생님 저 공식 외우기 짜증나요. 인정. 짜증날 수 있음. 그래서 선생님이 안 까먹는 방법. 야, 이 식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냐? 자, 언제 봤었냐면 어떤 원이 있을 때 여기에 접점을 주면 접점을 x1, y1이라고 주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나 봤더니 어머나 얘가 그거였던 거야. x, x1 더하기 y, y1은 r제곱. 아, 원 위에 한 점을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였었잖아. 이 공식이었잖아. 뭐야 똑같이 생겼네? 근데 선생님 얘는 도형 원 밖에 있잖아요. 맞아. 도형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자리에다 P하고 이 자리에 Q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 요 점이 점점 가까이 오다가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 두 점 A가 이쪽으로 몰려들고 B가 이쪽으로 몰려들 거 아니야. 이해되고 있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두 점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요 점을 향해서. 그럼 요 P, Q가 만약 여기쯤 있다면 이때도 극선의 방정식 구하세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선생님 점이 하나인데요? 이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짜리인데 하나로 겹쳐진 거니까 여기 두 점을 연결했던 것처럼 이어서 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요 점은 요 두 점을 점 하나 둘이니까 그냥 연결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P,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게 이거라는 거지. 요 P, Q 그 공식이 요거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요 점이 어디 있다고 착각하면 좋겠다고 여기에 있다고 착각하면 요 공식을 또 안 외워도 접점을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지웁니다. 공식 외우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공식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나요? 증명 1을 봐야 되겠다. 증명 1. 정의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선생님 해볼게. 요 접선의 정체를 봤더니만 접점은 모르지만 접점이 이거라고 가정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가정해요? 그냥 미지수를 잡겠다고요. 미정계수 잡겠다고 한다. 그러면 x1 x 더하기 y 물론 얘가 원점을 지나는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편하게 이런 방정식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접선이 하나 생겼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접선의 정체는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라는 접선이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 두 접선의 공통점은 여기에 P하고 Q를 지나야 되고 맞지? 여기도 P하고 Q를 지나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때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살짝 눈속임을 해볼게요. 자, 내가 얘를 x P 더하기 y Q는 r제곱이라는 어떤 이렇게 생긴 어떤 x와 y에 관련된 1차 식이 있었어. 이 직선의 식이 되죠. 이 직선이라는 건 동의되죠. 너 선생님 직선이네요. 직선. 너 직선이야, 그지? 이 직선에 누구를 대입한 꼴인 거야. 거꾸로 생각해봐. x1, y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x2, y2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오 마이 갓. 대박. 직선입니까? yes. 됐지. 증명하는 중이야. 직선입니까? yes. x1, x2를 다시 x1, y1을 지납니까? 대입해봤더니만 yes. 자,
x2, y2를 지납니까? 대입해봤더니만 yes. 결론 정리한다. 직선입니까? yes. 이 두 점을 지납니까? yes. 어때? 요 두 점을 지납니까? yes. 직선입니까? yes.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야? 극선의 방정식을 구한 효과가 나버렸죠. 동의되셨나요? 그걸 지금 선생님이 뭐라는 거냐면 정의를 이용한 증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두세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뭘로 할 거냐면 공통 현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빨리 지우고 빨리 지우고. 자, 공통 현의 방정식을 아이고. 요거까지 지워지면 안 되지. 땡. 됐죠? 땡.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공통현 무슨 말인가요? 자, 너가 등장할 때가 됐어. 너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자, 선생님 이렇게 야, 근데 점이 안 맞네. 이런 된장. 점이 안 맞아. 점이 안 맞아. 점이 안 맞아. 자, 해볼게. 점이 안 맞아. 조금 키울래. 아, 그래도 잘 안 맞네. 맞다고 합시다. 오케이,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거 주어졌죠? 요거 두 점 주어졌어. 이거밖에 주어진 게 없어. 반지름 R도 주어졌어.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까? 어머나,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볼게. 자, 선생님 설득하는 중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요거 직각,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 직각삼각형이 탄생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뭐야? 요 원의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내접 삼각형이 되겠지. 다시 한번. 원래는 이 원이 없었다니까. 다시 이거 빼볼게. 이 원래 원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 요 직각삼각형에 주목합시다. 오케이? 근데 내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휴 그려봤다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직각삼각형은 요 밖에 요 원, 요 지름으로 하는 원에 어떻게 할 거야? 내접 삼각형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좀 잘 안 만나고 있는데 만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림이 좀 거시기 하니까. 됐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점을 찾는 게 미션이거든 지금. 요 직선 찾는 게 미션인데 어머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또 정보가 있네. 뭐가 있더라? 두 원을 주어졌을 때 두 원. 한 첫 번째 원을 x 이렇게 표현할게. 두 번째 원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말한 요 빨간색 극선식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 초록색, 요거는 회색, 그레이색 원인 거야. 원, 초록색 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 선생님하고 많이 했었던 건데 K 더하기 K G에 X 이렇게 되겠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했던 거. 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 이거 배웠었고 맞지? 배웠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이때 K에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을 대입하면 이 i는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탄생하는 거걸랑 동의됐죠? 예,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차항들이 서로 어떻게 될까? 상수에 대해서 사라지겠지. 원의 방정식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1차항들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1차항 상수인데 걔들만 남아서 이제 식을 이루겠지. 그러면 K에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이 녀석은 원이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게? 요 녀석이 될 거고 요게 바로 극선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초록색 원은 이미 주어졌고 얘는 어떻게 찾나요? 요 녀석을 두 점을 줬으니까 두 점의 양 끝을 지나는 그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식 알고 있죠? 다시 여기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배운 거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극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선생님이 느낄 때는 가장 숫자가 예쁘게 나왔다면 가장 빠른 표현 방법인 건데, 자, 논증기하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자, 너 할 일 했으니까 꺼져주세요. 잠깐 빼고. 자, 우리는 작전이 이거야. 요 Q점을 찾아서 요 직선, 요 Q점과 요 빨간색의 기울기를 알면 이 극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요 점과 요 Q점과 요 녀석의 기울기를 알면 요 극선을 찾을 수 있겠지? 이 작전을 쓰겠습니다. 1단계 요 기울기를 빨간색의 기울기를 찾는다. 어떻게 찾을까요? 자, 땡큐. 요 점과 요 점에 뭐가 있어? 직선이 있겠지. 두 점을 치는 직선. 그거에 이 i는 극선은 닥치고 항상 직각이니까 어머나 너는 요거의 기울기 알잖아. 그럼 너의 기울기도 알겠네. 곱해서 마이너스 1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단계 성공. 요 기울기를 찾았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해야 할 일.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찾나요? 그렇죠. 이 점은 분명히 어느 선분 위에 있냐면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요 선분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너 이 기울기 알지? 이해됐나? 그럼 선생님이 쉽게 그냥 이 기울기를 예를 드는 거야. 하필이면 이 기울기를 귀찮으니까 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요 P, Q를 귀찮으니까 3, 뭐라고 할까? 적절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기울기 5,5라고 할게. 이 점을 주어진 점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0,0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점 어떻게 구하나요가 미션인데 요점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반지름을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써먹었걸랑 그지? 반지름을 안 써먹었다. 자, 집중. 자, 요거 직각삼각형에 요거 직각삼각형 사형정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빠르게 복습. 사형정리. 직각에 자, 직각이야.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성립하지.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성립하지. 또 요 녀석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성립하지. 여기까지 안다스탠드. 이게 사형정리야.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어머나 요 길이 알아버렸네. 다시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걸 알아버렸네. 얘 알고 얘 아니까 그죠? 그럼 끝났어. D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 구했더니만 D를 내가 1이라고 해볼래. 1. D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Q점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이런 느낌. 자, 여기에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 여기에 0,0인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요거 1이라고 안 할게. 선생님 숫자 조작하는 중이야. 쉬운 숫자로. 자, 요거 지울게. 요거를 루트 2라고 한번 해볼래? 오케이? 길이를 구했더니만 루트 2라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래. 그럼 여기는 아까 5,5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나요? 뚜앙. 루트 2라는 소리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테니까 피타고라스를 써도 됩니다. 요 녀석이 루트 2야. 직각 이등변이라고 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아하, 1,1이 되겠군요. 그래서 Q점을 찾게 됩니다. 이해됐죠? Q점을 찾았기 때문에 기울기도 알았으니까 게임 끝. 여기까지 안다스탠드? 예. 자, 세 가지 방식을 다 설명했습니다. 다 써야 되나요? 네, 맞아요. 미안한데 다 사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다스탠드? 자, 그럼 실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제 문제. 자, 이거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출제됐을 때 직선 L이 있는데요. 자, 봐봐. 심지어 그림이 없었던 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다. 이런 그림 어떻게 그리나요? 우리는 어차피 풀라고 낸 문제일 테니까 가장 예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선생님 여기 중심 같은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럼 닥치고 0,0을 원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만큼 떨어져 있대. 원의 중심에서. 어딘지 모르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런 이왕이면 요런 데 있는 점이 좋겠지. 그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중심의 반지름의 1인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 직선 L은 직선 L이 오케이.
L이 그러면 이런 직선, 뭐 이런 직선, 이런 직선 다양하지요, 그죠? 네 종류. 그랬을 때 L 위에 임의점 한 점에서 선생님 예를 드는 거야.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뚜아 그었대. 그랬을 때 요 극선이 있는데 극선이란 말은 없지만 요 직선이 있는데 이 녀석과 요 Q와의 거리를 재달래. 아, 문제 짜증나.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예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왜냐면 이게 임의 원과 임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L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출제됐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 점을 A,2라고 보겠다는 거야. 동의됐을 거고. 그럼 A,2라고 했을 때 극선의 방정식 누가 못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A를 모르잖아요. 그죠? A를 모르니까 출제가 됐겠지. 우리가 안 써먹은 자,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군요.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한 점을 주어졌잖아. 0,0라고 주어졌잖아. 맞지? 그럼 어디다 대입해? 요 거리 구하는 거.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A가 어디에 있더니라죠. A 어디에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렇게 그렸을 때 극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 녀석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니까 출제됐을 거 아니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 아이가 A에 상관없이 거리를 구해달라는 뜻인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네. A에 상관없이 이 아이는 0,2분의 1을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직선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0,2분의 1이라는 점인 거야. 0,2분의 1이라는 점. A에 상관없이 극선 0,0 예를 들면 요 정도쯤 지난다는 소리겠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 계속 이 점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려지고 있다는 뜻일 거야. 그러면 이때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게임 끝난 거지, 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Q 사이의 한 점 Q와 거리 구하는 거리 공식을 쓰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